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직장인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수민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35의 수민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출퇴근하고 주말엔 친구 만나고 가끔 부모님 뵙고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민아, 형이 재혼하기로 했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수민 씨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오빠는 5년 전 이혼 후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조카 은서를 무척 아꼈던 수민 씨는 오빠가 다시 행복을 찾는다니 기뻤습니다. 언니 되실 분은 어떤 사람이야? 물었을 때 오빠는 밝게 대답했어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은서도 잘 따르고. 그 말에 수민 씨는 안심했죠. 새언니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요. 첫 만남은 주말 저녁 오빠네 집에서였어요. 수민 씨는 조카 은서를 위해 예쁜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연보라색 원피스에 리본까지 달린 거였죠. 백화점에서 한참을 골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여자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민이에요. 수민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아, 네. 지영이에요. 새언니가 된 지영 씨는 짧게 대답하고는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조금 무뚝뚝한 사람인가 보다 싶었죠. 그때 은서가 뛰어나왔습니다. 이모. 수민 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준비한 선물을 꺼냈어요. 은서야, 이모가 예쁜 거 사왔어. 은서는 눈을 반짝이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언니는 왜 나는 안 사왔어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민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조카 선물만 사오고 새언니 될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오면 어떡해요? 처음 인사하러 오는 건데. 지영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민 씨는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물을 사왔어야 했나?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아, 그게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해요.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수민 씨는 사과부터 했습니다. 오빠가 주방에서 황급히 나왔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수민이가 은서 선물 사온 것도 고마운 건데. 오빠는 왜 그래요? 저도 가족 되는 건데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 씨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수민 씨는 음식을 입에 넣어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영 씨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면서도 가끔 수민 씨를 흘끔 쳐다봤죠. 오빠는 중간에서 애써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선물을 준비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에 그것도 조카 선물 사러 간 건데 새언니 선물까지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게다가 그걸 본인이 직접 따지는 것도 보통은 서운해도 참거나 나중에 농담처럼 얘기하지 않나요? 수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좀 예민했던 거겠지.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집에 도착했어요. 일주일 후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민아, 이번 주말에 우리 약혼식 하는데 올 수 있지? 당연하지, 오빠. 수민 씨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지난번 일은 잊기로 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이해하고 지내면 되는 거니까요. 약혼식 날 수민 씨는 축의금 봉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식장에 도착하니 지영 씨가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수민 씨가 밝게 인사하며 봉투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지영 씨는 봉투를 받아들더니 잠시 무게를 가늠하듯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언니 이것만 주는 거예요? 보통 약혼 선물 같은 것도 주지휘? 수민 씨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축의금에 선물까지요? 아, 제가 축의금을 드렸는데 수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축의금은 축의금이고 선물은 선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선물도 따로 주던데. 지영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하객들이 선물 상자를 들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대부분 지영씨 쪽 친구들이었고 매우 친한 사이처럼 보였죠. 다음에 좋은 거 사드릴게요. 수민씨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번에도 내가 잘못한 걸까? 약혼 선물을 따로 준비하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축의금만 줬어 또는 가까우면 작은 선물 정도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수민씨는 혼란스러웠어요. 자꾸 내가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결혼식은 한 달 후였습니다. 수민씨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했어요. 축의금은 물론이고 지영씨가 좋아한다던 명품 핸드크림 세트도 샀죠. 결혼식 날 아침 수민씨는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들고 갔습니다. 언니 결혼 축하해요. 이거 받아요. 지영씨는 선물을 받아들고 포장을 뜯어봤어요. 아, 이거 좋긴 한데 향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영수증 있어요? 받고 올까 하는데. 수민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영수증은 집에 있는데 그럼 나중에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제가 직접 바꾸러 갈게요. 지영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결혼식장 한 구석에서 수민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어요.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영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제가 이번에 새 가방 사려고 하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있어요? 아, 저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 A 약속 미루고 언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저 아직 이쪽 동네 잘 모르잖아요. 지영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수민씨는 고민하다가 결국 약속을 미뤘습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주말 백화점에서 만난 지영씨는 명품 매장으로 곧장 향했어요. 이거 어때요? 예쁘죠? 지영씨가 든 가방의 가격표를 보고 수민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와, 정말 예쁘긴 한데 비싸네요. 그쵸? 그래서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해서요. 수민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민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도 알다시피 저희 결혼 준비하느라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가방은 정말 갖고 싶거든요. 언니가 절반만 보태줄 수 없어요? 지영씨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수민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0만 원을 가방 사는데 보태달라고요? 저도 월급쟁이라 그렇게 큰 돈은 언니 혼자 사시잖아요. 저희는 애도 키우고 집도 꾸려야 하는데. 언니는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수민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돈이 남아도는 건 아닌데 자취방 월세도 내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생각해 볼게요. 겨우 그렇게 대답하고는 그날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민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며칠 후 수민씨는 용기를 내어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형수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오빠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수민씨는 가방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 미안하다, 수민아. 지영이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해. 근데 나쁜 마음은 아니야. 원래 외동딸로 자라서 그런 것 같아. 오빠, 근데 이건 좀 알았어. 내가 지영이한테 말할게. 너한테 그러지 말라고. 미안해, 수민아. 오빠는 전화를 끊었어요. 수민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도 힘든 게 느껴졌어요. 새 가정을 꾸리느라 조심스러운 거겠죠. 하지만 수민씨의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수민씨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오빠네 가족도 올 거였어요.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지영씨와 은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모, 은서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수민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준비한 선물을 꺼냈죠. 새학기에 쓸 문구류 세트였어요. 와, 고마워요, 이모. 은서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때 지영씨가 다가왔어요.
언니, 저번에 제가 부탁한 거 생각해봤어요? 수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가방 이야기는 오빠가 이미 말했을 텐데요. 아, 그게 형수님. 제가 그렇게 큰 돈은 여유가 없어서요. 에이, 언니. 가족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어떡해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언니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영 씨는 금방 표정을 바꿔 밝게 대답했습니다. 수민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먹었어요. 지영아, 음식 맛있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제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는 못 먹어요. 아, 그래? 미리 말했으면 따로 준비했을 텐데. 어머니가 미안해하셨죠.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저 좋아하는 음식 있거든요. 갈비찜이요. 다음에는 그거 해주실 수 있어요? 수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오는 명절에 메뉴를 요청하다니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지영 씨가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수민 씨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민아, 지영이는 좀 어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응, 괜찮아요. 수민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오빠가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는 정말 기뻐.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수민 씨는 그 미소를 보며 참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영 씨가 수민 씨를 불렀어요. 언니, 다음 주에 은서 학원비 내야 하는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학원비요? 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수민 씨는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형수님, 그건 오빠랑 상의해서 해결하는 게 오빠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말 못 꺼내겠어요.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지영 씨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민 씨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짜 급한 거라면 오빠한테 먼저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죄송해요. 수민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성 그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참 언니는 정말 야박하네요. 지영 씨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수민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민 씨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출근길 수민 씨는 친한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요즘 좀 고민이 있어서요. 선배는 수민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수민아,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경계선이 필요한 거지. 경계선이요? 응.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 특히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야. 선배의 말에 수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선배님, 제가 거절하면 오빠랑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돼요. 진짜 가족이라면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일방적으로 희생만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선배의 조언을 듣고 수민 씨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선을 그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요. 일주일 후 지영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 가는데 은서 좀 봐줄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수님,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제 일정이 있어서요. 무슨 일정인데요? 미룰 수 없어요? 제 개인 약속이에요. 수민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에이, 언니. 조카 봐주는 것도 싫어요? 은서가 이모 엄청 좋아하는데.
은서는 정말 사랑하지만 제 시간도 소중해요. 다음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일정 조율해 볼게요. 전화 너머로 지영 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전화를 끊고 나서 수민 씨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거절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민아,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은서 봐달라는 거 거절했다며? 응, 오빠. 나도 주말 약속이 있었어. 그래도 조카인데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지 않았어? 오빠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수민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빠, 나도 내 삶이 있어. 미리 얘기해줬으면 조율했을 거야. 근데 당일에 갑자기 말하면서 당연히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너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에는 내가 좀 무리했던 것 같아. 수민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형수님이 부탁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가방 사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원비, 주말 육아까지. 오빠는 그거 알고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빤 몰랐던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그런 얘기들을 했어? 응. 그리고 매번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해. 나도 사람이야, 오빠. 존중받고 싶어. 오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수민아. 내가 몰랐어. 지영이한테 얘기해 볼게. 오빠, 형수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직접 얘기할게. 다만 오빠가 알아줬으면 해서 말한 거야. 그래, 알았어. 수민아, 힘들었지? 오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응, 조금. 수민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수민 씨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다음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부모님 집에서였죠. 수민 씨는 평소처럼 은서에게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동화책이었어요. 이모, 고마워요. 은서는 환하게 웃었어요. 지영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은서만 챙기네요. 이번에는 수민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은서는 제 조카니까요. 저도 이제 가족인데 좀 서운하네요. 형수님,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 받는 게 아니고요. 거실의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드셨어요. 얘들아, 밥 먹자. 음식 다 식겠다. 식사 자리에서 지영 씨는 계속 수민 씨를 흘끔거렸어요. 하지만 수민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지영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수민 씨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요즘 저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데. 지영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수민 씨는 지영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저도 제 삶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수님은 저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하셨어요. 선물, 돈, 시간 그런데 한 번도 제 입장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지영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외동딸로 자라서 언니 같은 사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민 씨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형수님, 가족이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제가 너무 심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어요. 지영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언니.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지냈거든요. 각 가정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형수님 집안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달라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만 불편하지만은 않은 침묵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로 부탁할 게 있으면 미리 물어봐 주세요. 괜찮으면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언니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지영 씨의 눈에 불안함이 어렸어요. 수민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은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다만 건강한 방식으로 지내고 싶은 거죠. 알겠어요. 제가 많이 배워야겠네요. 지영 씨도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수민 씨도 도울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같이 쇼핑 가고 싶은데요. 예전과는 다른 물어보는 방식이었죠. 수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몇 시에 만나요? 주말에 만난 두 사람은 백화점을 함께 돌아다녔어요. 지영 씨는 예쁜 옷을 보며 수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요?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요? 괜찮은데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저번에 저 너무 심했잖아요. 사과하는 의미로요. 수민 씨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받아주세요, 언니. 지영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민 씨는 고맙게 선물을 받았어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저 결혼하면서 많이 불안했어요.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불안했다고요? 네. 오빠 전처가 워낙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은서가 저를 엄마로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들이요. 수민 씨는 처음으로 지영 씨의 입장을 제대로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선물도 요구하고 자꾸 연락하고 언니가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면 제가 이 집안에 진짜 속한 것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근데 제가 방법이 완전 잘못됐죠. 오히려 언니를 힘들게 했네요. 저도 형수님 입장을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새 가족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 못했어요. 수민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가 저한테 선 그어준 게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저 원래 집에서 막내로 자라서 다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지영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른이 되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쳤네요. 결혼해서도 그러니까 문제였죠.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된 거예요. 언니, 앞으로 제가 또 실수하면 그때그때 말해줘요. 저 눈치 없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진심이 통하는 관계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영 씨는 수민 씨에게 부탁할 때 항상 먼저 물어봤어요. 언니, 다음 주 은서 발표회인데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그날은 회사 일이 있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회 있겠죠. 거절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민 씨가 도와줄 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죠. 수민 씨도 변했습니다. 지영 씨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었어요. 형수님,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언니. 저녁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쏠게요. 형수님도 요즘 은서 학원 보내느라 힘들잖아요.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죠. 은서가 수민 씨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요즘 달라졌어요. 응? 어떻게? 전에는 자꾸 이모한테 뭐 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모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고모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수민 씨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엄마가 은서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네. 엄마가 이모도 정말 좋아한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 많이 했지만 이제는 진짜 언니 같다고 했어요. 수민 씨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영 씨와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서로 미소 지었어요. 몇 달 후 지영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수민 씨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영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작가의 에세이집이었죠. 형수님 생일 축하해요. 언니 고마워요. 어머, 이 책 읽고 싶었는데. 지영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언니,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에 언니한테 선물 달라고 한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 제 잘못된 버릇이었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친구들은 다들 어느 순간 저한테서 멀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언니가 얘기해준 뒤로 알게 됐어요. 지영 씨의 목소리에는 반성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면 뭐든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관계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수민 씨는 지영 씨의 손을 잡아줬어요. 형수님,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 사람들을 잃었겠죠.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형수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지영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 진짜 언니가 되어줘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빠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두 사람 이렇게 친해져서 내가 제일 기뻐. 은서도 엄마와 이모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도 끼워줘요.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수민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가족한테 인색한 건가 고민도 많이 했죠. 하지만 경계를 지키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건 오래 갈 수 없다고요. 지금 형수님과 저는 정말 좋은 관계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돌아온 길이었기에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수민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그리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긋기가 더 어렵죠. 하지만 그 선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오래갈 수 있다는 걸 수민 씨의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